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멘토 수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우입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첫 촬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의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사실 이거 분량을 보면 한 4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 딴 분들한테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강의장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 PPT 장수로는 21장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축약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사실만 탁탁탁 보여드리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목별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PPT 내용 확인하시고 또 채용 공고에 있는 그 내용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블라인드 채용 및 작성 가이드인데 왜 직무기술서 내용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NCS, 우리 국가직무능력 표준,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하고 사무행정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직 모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홍보도 있고, 세분류가 직무기술서예요. 그래서 NCS 홈페이지를 가면 여러분들 이거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일일이 그 부분을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 건 여러분한테 소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총무하고 사무행정을 소개했는지 잠시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 한번 볼까요? 총무는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임직원에 대한 원활한 업무 지원, 그리고 복지 지원 및 대내외적인 회사의 품격 유지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일, 이게 세 분류에 나와 있는 총무의 직무기술서 정의입니다. 사무행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무행정은 조직이나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딱 인식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뿐만 아니라 능력 단위의 어떤 직무가 하는 일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다음번에는 우리 능력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총무하고 사무행정만 소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채용 공고와 같이 떠 있는 직무기술서상에 있는 능력 단위의 하나하나 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사업계획 수립, 행사 지원 관리, 업무 지원, 총문서 관리, 이렇게 또 한 가지가 또 나오죠. 복리후생 지원, 이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우리가 경험 기술서를 쓸 때 5개까지 쓸 수가 있고, 단서 조항이 뭐냐면 능력 단위와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수행했던 경험사항이 능력 단위와 매칭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공통적인 게 뭐예요? 능력 단위 02번에 나와 있는 행사 지원 관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 동아리 활동, 학과에서 행사, 예술제도 하고 학술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행사예요. 여기서 자기의 수행 역할을 하게 되면은 능력 단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행사 지원 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리후생 이런 걸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아마 딴 기업체에 근무했던 어떤 경험자, 이런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아마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매칭되는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사무행정입니다. 사무행정은 문서 작성은 다 해봤죠. 문서 관리, 아마 문서 관리는 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자료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행정 업무 관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경험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행정하고 총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기술서에다 이것을 녹여낼 수가 있겠죠. 꼭 인식을 하시고, 국가직무능력표준, 흔히 여기서 NCS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능력단위 직무 목적,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죠. 총무, 행사지원관리, 너무나 명확하죠. 조직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목적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운영, 사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를 했어요. 총무는 엮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사항 하나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행사 지원 관리 쓰실 수가 있다고 좀 봐요.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문서 관리, 문서 작성도 있고 관리가 있는데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 활용이 가장 크겠죠. 뭐 워드 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사무문서 작성 경험을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 관리 위쪽에 보면 문서 작성이 있죠. 문서 작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부서 내부에서 요청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내용을 계획하고 자료를 조사, 정리, 편집하여 목적에 맞는 문서를 완성하기 위함. 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과제 보고서, 이 내용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단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능력 단위 세부된 내용을 또 더 들어가 보시면 연결고리를 더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경력기술서를 작성하고 경험기술서를 작성하는데 개조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개조식.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가 뭐 다른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현직자들도 잘 모릅니다. 일반 기업체에 있으신 분도 잘 몰라요. 어떤 정의냐면은 글을 쓸 때 앞에 번호를 붙여가면서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형식이다. 그냥 우리가 PPT 작성할 때 서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안점은 앞쪽에 기호나 번호를 붙인다는 거예요. 문서를 뭐뭐 하였습니다 하는 서술이 아니고 이렇게 끊어서 쓰는 것을 개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기술서를 쓰면서 서술식으로 써도 되고 개조식으로 써도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개조식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좀 좋아져요. 개조식은 여러 비판 요소도 많습니다. 한글날 되면 항상 비판 기사가 나와요. 공직사회나 공무원에서 주로 보고서 쓸 때 개조식을 많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한글의 어떤 정체성이 좀 떨어진다, 어떤 주어가 명확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는데 아직도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 이 사회에서는 개조식 문서를 많이 작성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아마 선수들이 되실 거예요. 개조식? 그것 쉽지. 서술식보다 훨씬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경력기술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앞쪽에 블라인드 채용의 가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출할 거와 노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경력기술서에서는 근무했던 회사나, 그러니까 결국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서술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경험기술서예요. 똑같죠. 뭐 개조식, 동아리 활동 경험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기술서, 동아리 활동, 학과 행사 이런 거 많이 도출해서 많이 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이 나왔어요. 제가 1, 2, 3, 4번 이렇게 하고 난이도를 5점 만점에 맨 1번 항목을 2점, 2번 항목을 5점, 3번 항목을 3점,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2점,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다소 주관적이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게 가장 어렵게 생각되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1번 항목이 아닐까, 4번 항목이 아닐까. 2, 3번을 2번으로 제가 이렇게 묶었죠. 그 다음에 1번, 4번 문항을 1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번에 제가 이제 기존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공단의 기관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도 인터넷 찾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걸 좀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공직자여야 되죠? 왜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공직자 윤리를 지켜야 되죠? 이런 항의도 있어요. 직원들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정의가 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해충돌 방지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렴 의무.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그걸 지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해당 직무의 전문성, 그 다음에 지원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할까? 물론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근데 홈페이지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강의 기회에서 또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4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되레 문항 2번, 문항 3번보다는 1번, 4번 문항이 쉽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그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A스타, 여러분 스타 기법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저트 이 단계로 글을 작성해라. 그런데 저는 A스타라고 적었어요. 요약하라는 거예요. 스타 기법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든지 두세 줄로 요약해라. 그게 두 갈식이다. 제 주장입니다. 그렇게 요약한 다음에 하나하나 스타 기법에서 풀어 쓰자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스타 기법이 상당히 좋은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갈식으로 쓰는 데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이 네 개의 어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저트 이 상황을 축약해서 맨 윗줄에 명기를 하게 되면 두 갈식 작성이 되더라. 그런 입장에서 제가 A스타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벌써 문항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A스타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1번 문항을 했는데 전 너무 쉬웠어요. 이게 하나하나 번호를 매겼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특성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본인의 한 행동, 결과. 이거는 이제 자기가 자신이 쓸 수 있는 건데 우리 기관 특성, 그 다음에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는 정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혀 방문하지 않는 알리오에 우리가 이제 기관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나오죠. 그럼 19번에 내부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딱 클릭하게 되면 정관도 나오고 인사규정도 나오고 인사규정 시행규칙도 나오고 직제규정이 나오고 직제규정 시행규칙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봐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청렴 의무,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뭐 규정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성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1번 문항은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또 4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가 5점 만점에 2점 정도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선 가장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보시면 자기소개서 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나중에 면접할 때도 아주 유리한 입장에서 면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했다는 것을 살짝 어필하게 되면 면접관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아마 외부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부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정관을 봤어? 직제규정을 봤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봤어? 공부 열심히 했네?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런 목적을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가 있어요. 부가적으로. 그래서 기관 특성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제 1조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알리오에 보면은 경영 공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우리 재무제표서부터 그 다음에 내부 규정까지, 그 다음에 뭐 국회 감사, 그 다음에 주무부처 감사,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건 경영 공시 의무가 있구나. 그럼 여기 또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해놨구나 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러분들 뭐 정관에 설립된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도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어떤 기관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사항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신다면 아마 1번, 4번 문항은 쉽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경영공시 나오죠. 제가 다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 경영공시에 경영 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 인력 현황, 중략하고 정관, 사채 원부, 지침 예규, 내부 규정 및 이사 회의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냥 지나친다 하더라도 여기 정관, 지침, 예규 이런 부분은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찾아본다? 알리오에서. 알리오에서 여러분들 기관명을 검색하셔갖고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정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제 1조.
뭐 설립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법률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에서 꼭 보셔야 될 게 이게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하니 이게 이 번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7조의 사업 범위가 나옵니다. 이 사업 범위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 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규정이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번에 1순위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아요. 설립 근거 법령이죠. 그 다음에 정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제1조 목적하고 제30조 사업 내용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제 규정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직무 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 분장. 이게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어떤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지원 동기를 쓰실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입사후 포부를 쓰실 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 이번에 뭐 입사후 포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1번과 4번에서의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정리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항목을 좀 예시를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A 스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5단계로 문장을 끊어서 썼습니다. 경영 정보 공시 의무 1번을 이렇게 쓴 거죠. 기간 특성을 고려한 부분을 A 스타 다 2번 그 다음에 본인의 행동 그 다음에 결과 이걸 함축적으로 A 항목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타 기법에 의해서 배분을 했어요. 딱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는 한 971바이트 이 정도가 딱 되더라고요. 뭐 1000바이트에 971바이트면 뭐 전 무난하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기소개서 작성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적부기 때문에. 분명히 적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되느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블라인드 채용에 여러분들이 이분들이 면접관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 쓴 내용입니다. 이 친구 글빨이 있는데 야, 잘 썼어. 이 친구는 우리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사무행정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보고서 쓸 수 있겠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네. 이렇게 인식되게 쓰면 돼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기출문제 이렇게 면접 질문 보니까 이게 과연 뭐 경험 면접 질문인가 하는 부분도 많아요. 인성 질문이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가끔 뭐가 나오냐? 자기소개서 기반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 내용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기간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대할 때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이며 뭐 본인의 한 행동과 결과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못했다 지금 잘하게 됐다 이렇게 굴곡을 뭐 이렇게 개선 효과 뭐 이런 부분을 쓰는 건 좀 반대합니다. 그냥 이 내용대로 쓰세요. 딱딱. 기간 특성이 뭐다? 그 다음에 국민을 대할 때 갖춰야 할 자세 뭐다? 갖춰야 할 자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앞쪽에 인사 규정에 보면은 직원의 의무라는 게 나와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민원 처리 규정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 강령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도 나와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자세를 딱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 다 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에이스타 기법으로 충분히 풀었을 수 있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리저트죠. 우리가 기대 효과라고 얘기도 하고 효과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뭐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마무리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뭐뭐 깨달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성과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는 난이도가 높게 생각했어요. 편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은 탈법, 불법 사항을 만약 연상하시고 거짓 사항까지도 연상하실 것 같아요. 사전 찾아보면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문의 문항의 의도를 보면은 마치 편법을 누군가
나에게 권유를 했는데 내가 그걸 거절하고 어떻게 했다 하는 정직성을 좀 보여달라 얘기를 하는데, 편법의 범위를 여러분들, 제가 여기 교과목 시험 족보를 내가 활용해서 시험 공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기존 프로젝트 결과를 참고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행사 답사가 필요했는데 답사를 안 가고 인터넷 조사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답사 갈 필요가 없었는데 나 답사를 갔다. 이런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 보고서를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분 발췌를 해갖고 썼는데 난 출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글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 중 봉사 참여 고민을 했다. 안 가면 저를 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이런 것도 글감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편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깝게 생각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 캡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또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정제를 안 했습니다.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A 항목에 abstract 항목에 A 1, 2, 3, 4를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그 다음에 스타 기법에 따라 상황,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행동했던 내용, 결과를 구분해서 쓰면 된다 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3번도 보면 이제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조직, 하지 못한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 같았어. 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걸 쥐어 짜내더라고. 그냥 여러분들 일상에서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내용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했다, 뭐 행사 계획을 했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론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갈등 상황을 격한 싸움과 대립, 뭐 그 다음에 상식에 어긋는 사례, 뭐 이런 거를 뭐 제시를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나 뻔한 사례와 이제 청소년 멘토링 사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이거 너무나 많이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 멘토링을 갔습니다. 눈높이를 못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개선했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사례는 좀 지양을 해달라. 꼭 멋있는 사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정말 있었던 사례를 갖고 풀어 써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화면 캡처 해주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걸 나중에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네요. 3번도 우리가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 행동과 그 이후 결과 이렇게 포함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지원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 그 수행하는 직무를 어떻게 알지? 국민건강보건공단이 강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 직무가 왜 필요한지. 이 부분은 이제 정관, 아까 제가 30조 얘기했죠? 여기에 보면은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 범위가 쫙 나와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뭐 이거 부분 보면 여기 이제 가입자 피부양재 자격관리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법 문항이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기존 문항하고 결과를 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결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안 쓰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또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것을 이제 좀 고민했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제 1항, 2항, 여기 좀 넘쳐났어요. 그다음에 그냥 화면 구성을 하느라고 그냥 억지로 끼워 붙였습니다. 이게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 이런 내용이죠. 3번이 참 중요해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제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거 맨 1번 문항에 갖춰야 될 자세, 이 부분을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률, 정관,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냐면,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 능력 단위를 꼭 참고를 하세요. 여러분들 능력 단위 보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경영계획서부터 이 세 분류가 거의 10개 이상이 돼요. 거기에 따라 있는 이 능력 단위를 보면 얼마나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어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서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끝부분이 R이 아니고 I로 바뀌었어요. A 스테이로 바뀌었네요. 그 임프루먼트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쪽에서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입사 후에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빅데이터와 이제 통계 분석 능력을 중심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듬으면 좀 더 매끄러워지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건강보험공단 서류 전형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멘토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